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스터디 두 번째로서 빈국으로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 교재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무역적 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됐었죠.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저축이 지금 굉장히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순수출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게 자금이 해외 어디선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외 세계 여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유입되었을까?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이렇게 자본이 유입돼요. 자본이 유입. 이렇게요. 거기 보니까 2018년 당시 어떤 나라였었냐면 미국보다 빈곤한 국가들에서 유입이 됐대. 2018년 당시에 빈곤국에서 이렇게 유입되었대요. 거기 보니까 뭐 태국, 앙골라 이런 나라, 태국, 앙골라, 이라크, 슬로베니아,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로 하여금 여기서 돈이 이렇게 자본이 유입됐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는 미국은 저축이 투자를 지금 더 적으니까 그러고, 이런 나라는 저축이 좀 더 많았었나 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좀 안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요? 아니 이게 좀 역설적이라고 책에선 주장합니다. 역설적이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희소할수록 가치가 되게 높은 거야. 손흥민 선수가 희소하니까 손흥민의 몸값이라든가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얘기죠. 다이아 같은 게 희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생산함수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지고 살짝 설명을 해봅니다. F라는 생산함수, 생산량은요. 거기 보시면 A, K에다가 알파, L에다가 1-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수 형태인 이 알파와 1-알파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특히 이 알파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는 자본의 어떤 생산량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본소득이 가져가는 분배 몫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본이 가져가는 분배율, 분배목 이렇게 쓸까요? 분배율 이렇게 쓸게요. 네. 우리 여기 보시면 알파라는 게 그래서 총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배율이란 얘기는 총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우선 이거를 설명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자본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MPK 해서 구했습니다. MPK. 거기 K로 미분하는 거니까 알파가 내려가고 하나 빠지는 거죠. 알파 내려가고 A에다가 K에 알파에서 하나 빼주고 L에 1-알파 이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우리 책에서는 L분의 K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요. L분의 K로 다시 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밑으로 내리면 L분의 K 해서 알파-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알파-1이, 알파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고 할게요. 그럼 알파-1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1보다 작으니까. 결국 뭘 얘기할 수 있냐면 L분의 K 값이 커지게 되면 자본에 대한 요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밑에 거기 한번 보시죠. 씩 쭉쭉쭉 나와서 L분의 K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에 나와 있네.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물이 체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요. 알겠어. 근데 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자본이 그러니까 풍부하면 자본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본이 희귀하면 거의 밑줄 치세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체감하는 현상에 따를 때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본이 희소하면 희귀하면 자본은 어떻게 굉장히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은 더 가치가 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오케이? 생산함수에서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본 한 단위가 희소할수록 가치가 훨씬 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본이 어디가 희소하겠어? 미국은 느낌 자체가 자본이 좀 풍부한 나라고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노동이 많고 자본이 희소한 부족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자본이 희소해요. 희소. 그럼 여러분 여기 생산함수 상황에서 봤을 때 자본이 저쪽이 훨씬 더 희소하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도 훨씬 높고 가치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본은 가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이 제목이 잘못됐네. 이쪽으로 자본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예측이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게 되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본이 이쪽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높고 여기는 낮고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가야 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론과는 달리 오히려 미국으로 가더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제 그거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요. 1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국가들 사이에 자본 축적 이외에 다른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 이외에 늘상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이 다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자본이 희소하냐 풍부하냐 그걸로 우리가 자본의 이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자본 이외에 다른 요인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빈곤국 같은 경우는 L분의 K로 나타내는 노동자당 자본 축적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빈곤국은 L분의 K가 낮아요. L분의 K가 낮아. 이 얘기는 뭐야? 자본이 희소하고 노동이 풍부하다. 그거를 뜻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변수 A로 나타내는 생산 능력이 열등하다. 여기 보시면 L분의 K 값이 작고 A가 작고 A도 낮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부국과 비교했을 때 빈곤국은 발전된 기술을 접할 기회가 적고 교육 수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는 또 인적 자본이라는 휴먼 캐피털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적 자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여타 기술 관련한 게 낮습니다. 또 경제 정책이 덜 효율적일 수 있다. 경제 정책이 좀 이렇게 딱딱딱 돼 있는 게라기보다는 주먹구구식이고 정책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있으면 뭐해? 내가 도구가 있으면 뭐해? 컴퓨터가 있으면 뭐해? 챗GPT가 있으면 뭐해?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이 모수 A 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는 일정한 자본 노동에 투입이 되었을 때 생산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지 않고 적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따라서 결론. 빈국에서 자본은 희귀하지만 가치는
없다. 예,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빈국에서는 원래는 희귀하면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빈국에서는 K가 희귀하나 가치는 없어.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아니 다이아몬드가 여러분과 저한테 있을 때는 가치가 있지만 돼지 목에 다이아몬드 진주 있어봤자 뭐 그거 뭐 소중한 것도 모르면 의미가 없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재산권이 보장이 좀 불안정한가 봐.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불안합니다. 불안정.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부패가 심합니다. 거기 부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혁명, 무력, 정변, 자산 몰수 이게 이제 심한 것이죠. 부패, 뭐 전쟁, 또 혁명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을 갑자기 몰수합니다. 뭐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뭐 러시아, 중국 만약에 그런 나라에 투자했는데 북한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자산 몰수하겠어. 막 이래 버리면 그럼 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가 투자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게 좀 가기가 그렇겠죠. 하이 리턴을 가져다 주는데 아예 그 뭐 주식이 뭐 아예 상장 폐지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다 날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아요. 정부가 돈을 빌렸어. 이렇게 투자하시면 정부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지. 정부가. 정부도 믿지 못하는 거야. 신뢰가 없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이 빈국에서 더 가치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거기에 투자할까? 불안한 거지. 거기에 투자했다가 아예 본전도 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회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3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국에 거주를 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돈이 많아. 태국, 이라크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태국과 이라크에 이렇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어디에 투자한다?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좀 더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락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하던 간에 빈국이 해결해야 될 도전은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생산량과 관련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됩니다.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요. 또 하나 어떤 걸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법적인 보호장치. 법적인 내가 투자했어. 그 내 거라는 재산권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지 빈국이 세계 빈국이 빈곤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